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59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328.23, 0.5% 하락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폭락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만큼 하락했어요. 자, 보통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맨 위로 올라오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로 내려간다.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터치했어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닙니다. 매수 영역이지.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는 매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은 매도하면 안 돼요. 매도할 거면 그 위에서 해야 돼요. 그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영역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홀딩할 수 있는데 신규 매도자는 지금 값은 그다지 매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봉을 봤더니 주봉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고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규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봉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주봉도 전봉 저가를 깼고 월봉도 전봉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게 매수를 하려면 저가가 방어가 돼야 되는데 저가가 방어되는 봉이 월봉하고 주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는 이르고 매도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다시 매수하기에는 이르다고요. 아직은 이게 매수해야 될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반대로 매도하기엔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은 매수할 수도 없고 매도할 수도 없는 그런 봉인 거죠. 이게 다음 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격을 줄일 수 있죠. 내려와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내려와서 332.05 이 정도까지 이격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반등이 오면 이격이 해소되는 거죠. 지금은 급등을 해야 이격이 해소되는데 이대로 버텨주면 다음 주에 반등만 해줘도 이격은 해소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단선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지금 만들어진 하단선은 319 라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매수하기에도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매수도 매도도 아직 양쪽 다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는 어느 쪽도 유리하지 못하게 봉을 그리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는 내리고 있는 거죠. 내리고 있지만 이게 매도하기에도 유리하지 않고 매수하기에도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로 뭔가를 해볼 사람들에게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일봉은 오늘도 이격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려면은 어제 종가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내린 걸로 봐서는 종가가 상승하면 코미디잖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끝냈습니다. 자, 하단선은 오늘 저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만 올라도 이격이 해소돼요. 330.29 여기까지만 올라도 이격이 해소되니까 만약에 등가로 시작하면 차라리 330대까지 올라갔다가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330대까지 올라갔다가 이격을 해소하고 내려오면 이제 일봉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매수를 할 거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봉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주봉의 이격 해소를 상승을 통해서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반대로 오늘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거는 후행으로 이격을 해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저가가 붕괴되느냐 붕괴되지 않느냐고, 하방을 보겠다라는 분은 최소한 330은 넘어야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가를 내일 넘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고가를 내일 넘는다고 해서 매도 구조가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 오늘 고가를 넘어도 목요일날 수요일에 고가를 넘지 않으면 다시 매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내일 오늘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목요일날 수요일 고가를 넘지 않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 고가를 넘든 말든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갭상승이 오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등가로 시작해서 오늘 시가까지 내렸다가 감아 올리면 상승하기 좋은 구조가 되는데, 무리하게 갭상승을 해가지고 윗꼬리 그려놓고 밀리면 저가 깨기 쉽거든요. 그럼 뭐 저가가 깨지면 오히려 하방에 유리한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려면 저가를 방어하면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종가가 고가 근처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봉을 핸들링해야 되는데, 갭상승이 나오면 저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방어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 보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하락 시간은 고조종은 내일까지고 고종은 목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요일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내일 저가가 지켜지지 않으면 목요일날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내일 저가. 오히려 하락하고 싶으면 내일 저가를 높여놓고 목요일날 저가를 깨가지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올리고 목요일날 내려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일봉상 이격이 해소돼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 놀지 않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주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잖아요. 주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인데, 결국 그게 금요일 종가가 어디서 끝나냐라는 문제랑 결부되어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은 영구간이란 말이에요. 금요일만 영구간이야. 그러면 상승을 해야 되는 날이 금요일인 거고, 금요일날 상승하면 흐름이 바뀌어요. 일봉은 어쨌든 단기적이지만 금요일날 상승하면 흐름이 상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오른다라는 거는 주봉의 아랫꼬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죠? 일봉이 상승으로 턴했다라는 거는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를 다음 주에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날 상승은 오히려 증시가 위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상방의 입장이고, 하방은 상관없어. 금요일만 내리면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금요일만 내리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상승과 비슷한 그런 반등을 주고 금요일날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수요일 올리고 목요일 내리고 금요일날 내려요. 그러면 이게 상방에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내일 올리는 거는 투심상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을 줘도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래놓고 목요일날 내리면 최저가가 만들어져요. 목요일날 하락시키면 최저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마저 내려버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하락 우위의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장난치는 거죠. 봉을 흔드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오른다고 해서 상방은 아닌 거예요. 내일 오를 수도 있어요. 내일 오를 수도 있는데 오른다고 해도 상방은 아니다.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상방이 아니다. 윗꼬리가 생기면 오히려 목요일 날 하락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매수는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면 매수 못하는 거고요. 등가 이상에서 시작하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은 가능합니다. 선물, 선물은 월봉은 볼 게 없고 주봉 똑같이 허공에 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거래량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봉도 이격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제 이격을 해소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구조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격을 해소하려면 오늘 고가 넘어야 돼. 329.39. 그러니까 330 정도는 찍어야 이격이 해소되면서 이제 올라야 되는, 상승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죠.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보면 개인이 오늘 샀어요. 391억. 외국인은 2,803억 팔았고 기관은 1,935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 방어한 건 기관이라고 봐야죠. 외국인은 계속 현물 던져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했어요. 선물을 매도했고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조금 특이해요. 자, 9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개인이 풋을 샀어요. 풋을 샀는데 오늘 개인이 풋을 살 때 풋매도 친 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풋매도를 했는데 막판에 기관한테 다 던졌어요. 기관한테 다 던졌습니다. 이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마치 위로 갈 것처럼 차트를 그렸는데 지금 이게 위로 갈 것처럼 지금까지 행위를 한 거예요. 선물을 매도 치면서 풋을 개인에게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풋몰이를 했다라는 그런 상황 연출을 했는데 막판에 그걸 싹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특이한 거예요. 다른 건 별로 이상하지 않고 이게 지금 100억대였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들고 있었던 풋이 107억이에요. 107억. 근데 지금 90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기관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상해졌어요. 하방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다는 거죠. 흐름 자체가 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투자자별 누적을 보시면 선물은 1조 6천억이요. 아니다. 선물은 1조 1천억. 외국인은 지금 1조 1천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고요. 개인이 7,158억의 선물 매수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 선물만 보면 개인은 상방이고 외국인은 하방이에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단가는 조금 더 낮아졌을 텐데 지금은 뭐 단가 근처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단가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물은 그렇다. 그럼 현물을 보자는 거죠. 현물도 3조 8천억대.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는 하락하고 개인은 계속 현물을 쌓아요. 오늘이 8거래일 됐거든요. 20거래일 중에 8거래일인데 8거래일 동안 지금 3조 8천억을 쌓았습니다. 하루에 8, 5, 40. 4천억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하루에 4천억 조금 안 되는 돈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선물도 하방, 현물도 하방. 개인은 선물 상방, 현물 상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고 봐요.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방 우위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다시 내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좀 더 흐름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계속 이격이 벌어진 상태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줄이는 과정을 거쳐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머릿속에는 오늘 고가 한 번 넘고 갭상승해서 윗골이 그려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려놓고 목요일날 재차 하락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 1구간을 하나 섞게 된단 말이에요. 예. 수요일날 만드는 1구간은 향후 이제 10거래일 이후에 하락하는데 써먹으면 되고요. 예. 그리고 목요일날 하락해서 수요일날 상승분을 다 상쇄시켜 버리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파락하면 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관찰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개파락 나오면 답이 없잖아요. 저가가 깨지는 방식의 하락은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럼 뭐 저가 깨지면 계속 그냥 고버스 들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 계속 내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내리면 하방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